자, 클로징 벨 라이브. 예스! 반갑습니다. 5월 1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선약수님께서 네. 미친 상승이다. 이야. 외국인 파생시장에서 오늘부로 상승 포지션으로 바뀌었네.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후덜덜. 후덜덜. 이야, 오늘 아침에는 긴가민가 하더니 코스피가 1.2% 상승. 네. 2650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2646. 와. 불장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 4100억을 샀어요. 와. 기관은 5500억을 샀습니다. 가는 건가 봐. 1조. 가나 봐.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7100억. 와. 이거지. 근데 그분 민준 한번 씨가 어제 촉 온다고 했잖아요. 촉 온다고 했잖아. 와. 큰거 없다 똥촉. 이 불명예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왔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서 논리 있고 네. 똑똑한 사람들은 주식을 안 되는 겁니다. 뉴턴이 왜 주식에 실패했냐? 똑똑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분 다 네. 사과 먼저 하실래요? 어떡하? 왜요? 나 설레발 사과 안 쳤다가 해요. 나 혼났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 전혀 사과 안 해요. 전혀 사과 안 하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면. 아니 저기 한국 주식 한국에서 반도체 안 사고 미국 사는 게 훨씬 낫다. 나뜻? 한국에 안 사고 미국에서 주식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한국에 아프면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면 아프면 못 한다고. 하이닉스 사셨으면 좋았지만 삼성전자 샀으면 별로 안 좋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압기 화장품 엔터가 가고 조선방사 질문할 것 같은데 조선방사는 간이는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하고 나머지 것들 2차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끌어줄 게 없으니까 시가총액 갈 데가 없으니까 조선방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세금 내는 거랑 환차손 생각하면 무슨 소리야. 맞죠. 뭐 그렇게 하면 언제 작년에 미국 왜 샀어? 중국 왜 샀어? 저는 안 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장만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못 가면은 한국 못 가는 거고 미국에 갈 때 한국은 그거 반이나 3분의 1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맞는 말씀인 게 네. 마이크론이 최근에 15% 오를 때 하이닉스는 5%밖에 못 올랐어요. 자, 어저께 마이크론이 5% 올랐죠? 예.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4% 올랐죠? 네. 삼성전자 1% 아까 0.5.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너무 억울할 거 없어. 네. 작년 11월 6일 날 주가 가보라고. 마이크론 5% 올라도 10% 빠진 상태고 삼성 하이닉스는 작년 11월 6일 주가로 하이닉스는 한 7% 올라갔고 작년 11월 6일 때 삼성전자는 약간 몸이 비슷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리 갔어요. 우리가 안 빠졌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가야 되는 거는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런 거 가면은 그거 조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퍼폼을 지난 한 6개월 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살 필요 없어. 그래요? 한국에 사는 거는 변압기 화장품 엔터가 맞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거 잠깐 볼게요. 예,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4페이지니까 3페이지입니다. 띄워놓으시면 봐요.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게 장중에서 약간 바뀌었을 텐데, 예. 네. 봅시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실 거예요. 네. 예. 삼성전자가 380조야. 380조. 보수건지 포함해서. 예, 장중이니까 지금 조금 빠졌는지 모르지만, 예. 하이닉스는 올라갔겠네. 150조. 오케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오늘 장중에. 장중 기준. 제가 뭐 나중에 못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게 수급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은행이 있어요. 아, 저건 조죠? 119조. 119조, 102조, 124조, 114조. 장중에.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이 제대로 발휘하면은 여기 빠져. 아, 시소 효과로. 여기 갈 때,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안 좋았죠. 예. 자동차도 뭐 쏘쏘했죠. 올라가지 예. 못했지. 제약바이오는 뭐 알테오젠 포함해서 빠졌지. 은행은 조금 낮긴 하지만 제가 녹색 했잖아요. 녹색이 네. 뭐죠? 에어리어가 약간 애매한 거야. 어. 이게 합한 게 400조라고요. 이게 얼마야? 400조야. 400조. 이거 합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어디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기서 변압기, 화장품, 엔터 합해봤자 100조도 안 돼. 100조하고 하이닉스 합해봤자 250%가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왜 빠져? 어쨌든, 봐요? 그러니까, 신발이 듣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니, 들어봐. 하이닉스 4% 올라왔잖아요. 150조. 듣고 있어요. 그렇지. 예, 150조잖아. 변압기, 오늘 변압기 안 썼지? 에이, 변압기 뭐 볼 거 있나? 셌어, 무슨 소리야. 그래요? 변압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화장품도 셌고, 코스메스 7, 8%. 네. 엔터도 셌죠.
셌죠, 셌죠. 근데 이거 합해봤자 시가총액 100조도 안 된다니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저거. 그럼 어떻게 돼? 장이 나올 때 어디를 가야 되겠어? 그럼 이거는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 쪽에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네.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데 나는 저것들이 그냥 고정 변수로 있고 상수로 있고 외국인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소 효과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김정일 원부장님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전제를 아니 깔아주세요. 들어오고 관계없고 나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살 거는 하이닉스 반도체 하다면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로는 비슷비슷해요. 그 나는 한국과 산다면 하이닉스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에서는 변압기 화장품 엔터를 개인은 이 시총도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에 한 5, 60% 해도 되지. 근데 기관 투자는 못 하거든요. 기관 투자는 이게 합해서 이 100조인데 네. 여기다 300조 투자는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 오버돼 갖고 딴 데 사야 된다고. 그 산 데 사는데 2차 전지와 자동차, 제약바에 은행이 낫겠어요? 조선하고 방산이 낫겠어요, 그나마. 초선방산. 그러니까 여기 스피드 오버가 갖고 안 빠지는 거예요. 뺄래다가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 3%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빠졌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의미 있게 한 40조 들어온다는 거는 환율이 진짜 1350까지 하루에 내려가면 안 되고 한 2, 3개월, 3, 4개월 걸려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질문 있어요. 질문. 예. 진짜 짧게만. 네. 네. 근데 오늘 외국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외국인이 1,000억, 2,000억씩 야금야금 계속 들어온다. 맞아.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아직 장 안 끝났습니다만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 2,0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하이닉스도 갈 수 있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제가 21만 원까지는 트레이드만 가지고도 간다고. PER 7배만 가도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지? 혼자 못 가고 미국이 가야 간다고. 오늘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5% 이상 먹어갖고 그 지금 마이크론도 5% 이상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게 맞지. 오케이. 그거는 명명백백한 거지. 물론 여기서부터 어느 수준가부터는 우리 부모님 얘기했지만 예. 이제는 새로 사는 사람보다는 프로핏 테이킹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네. 프로핏 테이킹 하려고 보니까 딴 데 갈 데가 애매해. 그러면 프로핏 테이킹을 늦게 하겠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 상황에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00 오늘 아침에 안 나왔으면 2540, 50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같지만은 언제도 빠질 수도 있고 또 2700도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상법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 확 내려가는 게 아니면은 아니면 이 섹터들이 확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논스톱으로 모든 사람 회피하게 다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은 분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연금이 자기네 포트에서 한국 비중을 30%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거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거라고 한국에다가 다 해놓고 딴 거는 안 보겠다 하면서 여기서 그냥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앙호한다고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걸 인정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1시간 내내 그렇게 흥분 상태로 계실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아, 말게 알아들어요. 동의하고 말곤 제 자유죠. 누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말게 못 알아보고. 여기 안 보이니까. 어? 아, 여긴 안 보이니까. 여기 안 보이니까. 다들 알아들으셨죠? 아, 저는 알아들으셨죠? 약간 질문할 게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분한테 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일단 보노님 코멘트 좀 들어보고. 네. 땡땡. 오늘 장. 오늘 자? 음. 근데 좋았잖아요. 저 형은 신선 노름이야. 왜냐면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야금야금 가거든. 저 형은 뭐 삼성전자만 가면 되는 거니까. 기분 아니죠. 좋지 뭐. 다른 것도 가야죠. 다른 것도 가야 되는데 뭐 증시가 반도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수급 얘기했지만 조선 이런 것들도 수급이 그렇게 안 빠지고 더 오히려 더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급 상위 보면은 뭐 원전도 가고 그 다음에 조선도 들어와 있고 로봇도 들어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엔 반도체로 많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가 핵심인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요 아저씨가 좀 삼전. 수급이 별로 안 붙어요. 삼전이. 요게 조금 아쉬운데 같이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사실 지수는 진짜 빠르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소외가 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보시면은 이 방산 쪽은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잘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수급이 버티는 거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로 가는 것 같은데 같이 다 버텨준다면 지수가 되게 좋을 거고 버티다가 이제 만약에 차익이 확 나와버리면은 좀
좀 애매한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이 좋으니까 산업이 좋고 실적이 나오니까 막 팔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또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 리포트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팔라고 하다가도 이 잠깐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수는 안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반도체 붙으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명행커도 얘기했었던 신규 수급이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땡땡땡 치고 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30분 됐네. 두 분도 오늘 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고 김장일 본부장님은 좀 아침에 네. 안 나오셨으니까 아. 네, 오늘 하실 말씀이 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도 의견 있으시면은 저 채팅창에 활발하게 쳐주시면 제가 읽고 최대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권종근님은 변압기 가자. B님도 땡땡땡. 네. 그리고 RMBM님께서 김본부장님 기세처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예. 난 가자고 안 했는데. 너무 저렇게 흥분하면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맙소사돌님께서 수급 원전주로 바뀌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탈감님께서도 사랑은 변하는 거야 땡땡땡. 그리고 양말님께서 네. 보노 왠지 유진 로봇 들고 있을 것 같다 혼자. 그 말이 틀림없어 이렇게 양말님이 또 번호는 이럴 때 판다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게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땅비디님도 땡땡땡 쳐주셨고요. 멜버링님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전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호님한테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조방변 플러스 반도체가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네,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긍정적이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화솔루션, CS윈드, 네. 두산에너빌리티, NC소프트, 또 뭐 한미약품, 그리고 증권주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원래 안 보던 종목들이었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오늘은 로봇주가 날라갔죠. 두산 로보틱스, 유지는 뭐 테마주라고 치고 레인보우 11% 갖고 맞아요. 그 무거운 것들이 날아가는 게 결국 외국인들이 이거를 한국 시장을 레벨업할 의지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설레발일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반도체가 안 들어오는데도 2650을 간다? 와. 난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틀 전에 설레발 쳤다가 어제 제가 더 사과드리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제가 반도체를 갖고 있어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반도체 얘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예 안 움직였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안 움직인 거는 우리의 답답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안 움직인 거지. 근데 이제 보통은 키를 그래도 맞추는 편이니까 키를 맞추는 상황이 생기면 지수의 상방이 더 열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지수적으로 조금 재미를 더 보시기보다는 산업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이 약간의 차익이 나오고 그 수급이 반도체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금이 똑같이 미국장이랑 국장이랑 떨어졌을 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더 풍부한 미국장이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2580 전에 한번 수익 실현하면서 뭐 미국장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때도 막 댓글이 막 왜 갑자기 너 미국 얘기하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수급이 힘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재미가 없진 않죠. 요즘에 엄청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급 주체가 반도체라는 거는 전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때까지 올라온 부분은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더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뭐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빠졌었고 그게 이제 다시 집 나갔었던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반도체로 들어와 준다면 요게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럼 네 말 듣고 현금한 사람들은 바보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저랑 벌써 이 하락과 상승 사이클을 한 3번 정도는 이제 같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특징이 뭐냐?
올라가면은 올라간 수익 부분만큼 익절을 해놔라. 그래서 그걸 수익금을 따로 빼놓고 기다리다가 또 증시가 안 좋아질 때 익절 라인을 명확하게 접어놓고 현금을 다 해놓고 그다음 쭉 기다리다 보다 쭉 빠지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사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성향이 원래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밑에서 좀 막 남들이 욕할 때는 많이 사자고 하는 스타일이고 좀 이제 사람들이 2,700, 2,800, 2,900을 바랄 때는 저는 조금씩 정리하는 걸 항상 권유드리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고 나는 수익을 뭐 최대한 좀 땡기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당연히 비중 조절 없이 가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800대에서도 무너질 때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대비를 하려면 한 주씩이라도 파는 연습을 하셔야 이제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안 팔고 이제 너무 위로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네. 안 팔아요. 이 떨어지면 이거만큼 더 벌 수 있었는데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안 팔고 하다가 쭉쭉 떨어져서 이제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거를 매우 즐겁게 즐기되 네. 그런 이제 익절 라인만 잘 정해놓고 하시면은 저는 뭐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자, 그럼 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두 분한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때는 핸드폰 하시고 네. 네. 누가 질문할 때 핸드폰 안 하고? 항상 똑같은데 나는. 저는 본부장님 얘기하면 듣잖아요. 아니 근데 본부장님은 지금 말할 거 찾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신데요? 핸드폰. 내가 가져온 자료들 여기 다 안 가져온 거 보고 있죠. 기억력이 나빠서 까먹어서. 방송 전에 하셔야지. 몇 번은 봐야 돼. 맨날 19분에 오시고 그때 하시면 어떡해요. 더 빨리 못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설레발은 쳤지만 네. 다 온 것 같아. 왜냐면 이때 봐봐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2650 다 왔어요. 장중에 얼마입니까? 2646 갔으니까 뭐 2680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전에 갔던 2680이 2월 19일 그리고 그 전에 또 살짝 했던 게 3월 25일 네.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은 9월로 넘어갑니다. 2024년 9월. 요때부터 외국인이 진창 팔았던 거거든요. 네. 40조 팔았어. 40조. 진창 팔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2640쯤 올라왔을 때 물론 지금이 뭐 산다라박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왔다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지 혹은 판세가 아예 바뀌어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2700, 2800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이거를 매일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매일매일 판이 좀 바뀝니다. 맞아요. 변화도 바뀌고 맞아요. 수급도 바뀌고 뭐 트럼프랑 뭐 중국이랑 그 내용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그 정권 바뀌고 부양 정책 한 50조 쓰고 그다음에 상법 되고 되는 건 내년이지만 그게 뚜렷해지면은 2,800, 2,900 어렵지 않죠. 오케이 됐죠. 2,800, 2,900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 천천히 가더라도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그런 것에 대한 비저비리티를 앞당기기는 조금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랑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로는 갈 수 있겠지만 네. 그거를 지금 반영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르죠. 이럴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그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한 7천 가는 거야. 7천? 응, 얼마 엄청 지금 6천인데 뭐 5,800. 13%만 가는 거야. 13% 가면은 13%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그것이 경제 이슈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인플레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어제 감세 말씀하셨잖아요. 감세로 변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간다 이거야. 13% 가면은 우리가 얼마 떨어질까? 그래. 정권도 바뀌고 하니까 뭐 하더라도 한 반만 떨어가면 6%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그럼 2,800. 네. 그래서 저는 2,800 정도까지는 갈아볼 수 있다. 미국이 잘 가면. 그다음에 정책이 들어오면은 그 이상으로도 어렵지 않다. 근데 둘 다 if잖아요. 그 if를 보셔야 돼요. if를 보셔야 돼요. 두 개 다 될 것 같아요? 둘 다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전까지지 뭐. 됐습니까?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미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랑 코스피랑 S&P 500이랑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 갈 때 우리나라가 못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반도체는 못 갔지만 네. 나머지 종목들로 땜빵에서 얼추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박병창 이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S&P 500이거든요. 네. 오늘 기준으로 미국이 5,886이에요. 요 레벨이거든요. 이게 전고점입니다. 6,146. 여기까지 몇 프로 남았는 줄 알아요? 3% 남았어요. 3%. 와. 3% 남았어. 다 왔네. 네. 근데 이걸 지금 보잖아요. 그럼 코스피도 비슷해요. 코스피도 보면은 이 전고점이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그 S&P 500 저 6,100대 하던 때잖아. 우리도 한 1, 2%? 2%? 3%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정고점 물어본 게 아니잖아. 2,800, 3,000이 될 수 있냐 그런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이제 여기가 끝인지 떨어질지 아, 올라갈지. 그거는 어저께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2,650, 2,700은 그냥 갈 수 있다고. 삼성전자가 되면은 편히 가진 거지만 삼성전자가 안 와도 이런 흐름, 다른 거 갖고 먹고 살 때 이때가 그랬잖아요. 네. 반도체 빼고 다른 거 갖고 먹고 살 만한 동네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미국이 7,000이 안 가는데 12% 안 가는데 우리가 7%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반 이상 60%? 저는 그거는 노라고 봐요. 아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네. 미국이 간다는 전제 하에는 우리나라도 계속 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저는 기념적으로 한 50% 가면 잘 간다. 오케이. 그러면 미국이 전고점을 터치한다고 치면 예. 6,100까지 간다고 치면 예. 우리나라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그렇죠. 2,700 넘어서 근데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국이 6,140까지 이제 얼마 안 나 5,900인데 한이 간다 이제는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섹터로 가느냐. 다우 안 가고 반도체 지금 보세요. 작년 11월 6일하고 대비했을 올 초 대비했을 때 예. 올 초 다 갔거든요. 근데 못 간 게 있어요. 반도체만 한 2% 부족해요. 미국도 반도체가 가야지 6,100이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가는 건 엔비디아나 가는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죠.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뭐 좋게 하면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려 하는데 그 따라갈 때 미국만큼 따라갈 것이냐? 그거는 좀 힘의 벅치다. 그런 거죠. 그러면 계산 나오죠. 미국이 한 5% 더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 오르면 우리도 한 2%, 1.5% 올라갈 수 있잖아요. 2%, 1.5%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디어트 퓨처의 그림이라 보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갈 때 반도체가 중심으로 가고 AI 가면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못 간다면 다른 섹터를 보겠죠. 그게 2차 전지가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면은 그럼 하다가 반도체만 갈까? 방위사 조선소에 있을까? 방이 헷갈리네. 그럼 반도체 있을까? 이거 막 고민하겠지.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겠지. 미국이 만약에 전고점 6,140이 쉽게 간다면 반도체를 이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코스피가 전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2,680 근처까지 왔는데 이 정도쯤 왔으면은 하창한 본부장님의 원래 스탠스는 네. 전량 매도. 해도 괜찮아요. 전량 매도 스탠스인데 이전보다 바뀐 뷰가 있는지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하긴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라가니까 굳이 한 번에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아까랑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저는 비중을 줄여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 미국장 지수랑 좀 많이 비교를 하는 편인데 네. 어쨌든 미국이 하락 직전 첫 번째 이제 반등 나오는 것까지는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최고점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룸이 남아있긴 해요. 아직도 퍼센테이지 남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 관세에 대한 여파가 아예 없는 쪽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협상이 90일 뒤에도 확실하게 다 한 번에 오케이가 된다라는 가설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시나리오이시라면은 바로 봐도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굴곡 없이 한 번에 올릴까? 물론 주식은 제가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하면은 그냥 가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다 정리하는 것보단 지수가 일단은 제가 분할 익절로 하자고 한 퍼센테이지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건 뭐 언제든지 하시되 대신에 지금 기세가 너무 세니까 우리 생각보다 좀 다르게 더 세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즐기되 떨어질 때 지금이면은 2640이니까 다시 이전 라인이 좀 깨지고 심각하게 눌렸었던 라인이 25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면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많이 못 가고 있는 친구들 아니라 좀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저는 이 가격대 이 지수대가 깨지면은 비중 조절을 좀 세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조금 흐름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 라인만 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가격이 2,580인데 2,590에 도망간다고 라인을 잡으면 어쨌든 제가 잡았었던 라인보다는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욕심낼 그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요 꼭다리에서 파는 거. 짜릿하긴 해요. 짜릿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다리에서 파는 거는 상승과 하락 사이클 한 10번 오면 한두 번 정도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쪽에서만 끊어도 거의 꼭지 라인에서 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시나리오를 딱 설정해 놓고 보시면 더 올라가면 그냥 씩 웃으면서 더 지켜보면 되는 거. 왜냐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라인만 잘 잡아 놓으면은 사실 더 올라가면서 고마운 거고 떨어지면 아쉽지만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잡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아, 심각한 좋다. 것들은 다 나왔어. 그리고 날카로워. 이제는 다 협상이 풀리고 있는 다 상황이에요. 끝났어. 다 끝났어. 응, 근데 지금 뭐 2,200, 2,400 다시 갈 일이 뭐가 있을까? 맞아. 2,200, 2,400은 얘기 안 했지만 지금 2,590하고 2,580 되면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생각 오늘까지 안 한 사람도 본인이 말씀대로 할 거예요. 빠지면 할 거라고. 그러니까 2,550이나 40은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 악재가 없다 했지만 금리 내린다 그러잖아요. 금리 7월달 내릴 확률도 35%밖에 안 해요. 금리 내린다는 것도 지금 경기 좋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뜻하지 못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지 않더라도 상관없는데 네. 뭔가 다 변화가 있을 때는 본인이 말씀은 이 실은 높은 것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조선인의 방사. 그건 저도 동감해요. 한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5% 내가 마이너스 7% 룸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연주해 주세요. 2,400까지 가고 이럴 일은 없죠. 쉽지 않죠. 다시 뭐 저기 관세를 다시 60% 올리지 않느나 그건 어렵죠. 그럼 다시 내려왔을 때 담는 그 지수 밴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차익 실현을 네네, 한다면. 네네. 근데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쉽지 않은 거죠. 한꺼번에 하기에는 또 업사이드 리스크가 없진 않으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수를 팔자고 했었던 주 요인이 지수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는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은 더 하되 아마 산업 쪽으로 좀 집중돼서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산업 이슈를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관세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종지부는 안 찍혀 있어요.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건 일기 때 우리가 경험을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물음표가 있는 거고, 뭐 경기도 지금 뭐 갑자기 또 이제 해외 IB 기업들은 또 이제 경기 침체 확률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PCI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분명 왜곡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원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여전히 센데 그냥 에너지 때문에 막 끌어내렸고 헤드라인이랑 뭐 엄청나게 그런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 쪽에서도 뭔가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어느 정도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바라봤었던 금리 인하 횟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해봐야 연 2회 정도까지도 줄었잖아요. 네. 그게 또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아직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어제 말씀해주신 감세기가 어제 오픈이 되긴 했는데 그걸로 막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이슈로 확 때리는 게 안 나오면 지수는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잘 가는 산업,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산업은 항상 있잖아요. 그 산업을 빨리 끊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수의 기점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이 지수를 상승을 끌어왔었던 산업, 그쪽을 좀 집중으로 차익 실현할 때는 이 지수를 적용해도 되지만 이제 막 기어 올라오는 애들은 뭐 물론 당연히 상승 흐름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기준점으로 이쪽을 대입을 해버리면 안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도 꿰고 있어요. 막 트럼프가 언제 할 거고 뭐 9월까지 부채 한도 협상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제 또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롱을 강하게 때려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씩 줄여 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장세니까 사실 갑자기 트럼프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이거 뭐 중국 너네 안 되겠어 갑자기 또 다시 때려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좀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민트님이랑 같은 비슷한 결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작년 이맘때였나요? 셀린 메이가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 이쯤 돼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이쯤 돼가지고 제가 이번 2024년에는 여기네 딱 여기네. 그렇네. 공교롭게도 5월 17일입니다. 요때였어요. 요때 1년 전. 5월 16일 요때가 고점이었거든요. 2773. 네. 요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네. 5월 16일까지 5월 내내 오르는 거야. 요때. 지금 화면에 제가 이거 주민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요때 내내 오르는 거야. 여기 2600, 2400에서 2700, 막 800까지 계속 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 무슨 질문을 드렸냐. 요맘때. 자, 그럼 셀린 메이는 올해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자마자 다음날부터 쭉 빠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 이 정도면 셀린 메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모든 악재가 다 해소됐고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백기 들었어. 사우디 가가지고 우리가 안보 너네 챙겨주고 너네 방어해줄 테니까 니네가 우리 국채 사줘. 중국이랑도 그 높던 관세를 30으로 줄일 거면 과연 뭘 해줬을까? 중국이 국채를 더 사주고 무언가 해주고 약간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시점인데 셀린 메이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상상할 수 있는 악재는 무엇인지 김정일 본부장. 상상하는 악재는 말씀하셨는데 김정일 본부장님 생각. 똑같은 거예요. 네. 금리 추가 30% 관세. 아직 관세 아직 안 끝난 거. 우리 상호 관세. 여기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그게 약간 컨선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고. 금리 인하가 7월 달 아니고 7월 달 진짜 아니면 9월이거든요. 파월 푸시 없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2분기 3분기부터 어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요. 아까 7,000원 계산해 봅시다. 올해 어닝이 S&P 500가 250에서 260이거든요. 그것도 확실치 않지만 내년에 한 10몇 프로 가서 280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25배 채야지 7천에 나와요. 아주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닝이 나오는 포캐스트가 나오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하는 거 여부하고 아까 감세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은 이게 2,300, 200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힘알마리가 어느 순간에 야금야금 가다 이렇게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640이 온 것이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바뀔지 모르지만 2,410까지 간다? 만만치 않은 그 시나리오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게 2,41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다 팔거나 아니면 조금 어차피 더 갈 거니까 좀 나눠서 팔아갖고 한 60%의 현금을 챙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정도의 한 10%의 다운사이드가 있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아까 좀만 이상하면은 2,500 중반까지는 또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00 중반 가능하고 지금 다이렉트로 2,800 가는 확률하고 그죠? 위아래 비슷하니까 어느 게 많을 것이냐? 2,800으로 바로 갈 것 같으세요? 2,500 한 500 중반까지 한번 내려갔다 갈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 6,300 가려면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워낙 우리 확실하니까 애플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뚫으면 돼요. 그만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에 연초로 못 간 주식이 딱 두 개라니까요. 시가총액 2, 3등인 우리랑 같이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처럼 미국의 전고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가야 돼요. 근데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이슈가 뭔지 알아요? 둘 다 관계 없이도 중국의 경쟁자가 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5월, 6월 가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간다고 보면은 결국 뭘 사냐?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살 각오가 돼 있다면은 결국은 한국도 좋게 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2,700 한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네, 저도 지금 고민하는 거는 관세에 대한 변동. 왜냐면 관세 변동. 언제든지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면신문 보시면 하반기 경기 전망이 매우 안 좋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관세가 뭔가 좀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회로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직 결과값이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한테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품목에서 사실 반도체 빼고는 많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좀 주요 상업지들을 가보시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강남 압구정 가로수길 거의 공실이 거의 60~70%예요. 다 비어있죠.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밤 10시 정도 가보시잖아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술집 라인이나 좀 있지, 강남도 가보시면은 옛날이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눈에 피부로 보이는 쪽들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제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정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을 잘 낼 수 있는가, 내수가 힘드니까 결국 수출해서 답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결과값이 안 나오면은 저는 외국인이 연속성 있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힘이 결국엔 마르면서 어쩔 수 없이 차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만약에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우리나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막 진짜 막 너무 어마무시하게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 때문에 좋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런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팩트로 이게 중론으로 가버리면은 제가 틀리고 확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분기점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KDI에서 나온 건데 네. 그게 0.8% 올해 경제수는 나왔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그 가정이 끔찍해요. 가정에 좋은 걸 반영했어. 뭐냐? 중국은 30% 관세 변함없고 캐나다, 멕시코는 25%고 나머지 국가는 높잖아요. 우리도 10% 관세로 낮아지고.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그렇게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얼리스트면 베스트 케이스 해서 0.8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0.8%라는 얘기는 이게 아마 그 부양채 한 30조 정도는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60조 이렇게 아니면은 1%는 완전히 물러나갖고 생각보다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 환율에 있어갖고 우리의 힘으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기는 만만치 않고 외세에 그러면 그 외국인 왜 들어오겠냐? 반도체 뭐 확실한 거, 우리나라의 조선 확실할 때만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성이 죄송한데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지금은 차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조선도 자기네가 믿으니까 계속 살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미국의 원자로 변환기 하니까 한국에도 그거 살 수 있는데 많이 샀어. 갔다가 맞다가 이렇게 하겠지.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속도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견이 살짝씩 조금 다르네요. 네. 분기점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하게 2,500 중반선까지 올라온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은 큰 틀에서는 너무 흥분하지 말자가 네. 큰 기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좋아진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열어놓자. 네. 갑자기 확 틀려서 뭐 2,800 가고 이럴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는요. 오늘 재생에너지 쪽이 매우 좋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솔루션, CS-윈드, SK오션 플랜트 뭐 이런 종목군들 뭐 20%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변압기도 분위기 좋았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뭐 삼성은 일단 대장 주니까 끼워놓긴 했는데, 사실 하이닉스 그리고 HBM 필두로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도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 모처럼 좀 바닥권에서 유의미한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방산도 뭐 좋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10만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00만 원 리포트 각각 나왔고요. 공하나 차인데 좀 이렇게 깔맞춤 한 것 같은 느낌. 로봇주도 되게 좋았고, 네. 엔터, 원전, 뭐 게임. 오늘 뭐 좋았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러면서 행복한 구매. 칸이 부족했네. 네, 칸이 되게 부족했어. 칸이 부족했어. 네. 오케이. 오늘 뭐 재생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CS-윈드가 15% 날라갔고, 네. 하나솔루션이 10%. 요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은 재생에너지 중심, 그리고 김문수는 원전 확대와 기후환경부 개편. 그래서 대선 후보 3인방의 10대 공약에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꼭 들어가 있고, 네. 재생에너지를 좀 키우겠다. 김문수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더 나아지고 있다. CS 윈드도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 미국에서도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생에너지가 원전 그리고 풍력, 태양광 거기다가 전력 설비까지 네. 같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실은 정책과 정치의 센티멘털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태양광과 풍력은 약간 좀 매물대가 걸려올 때가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그래서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5에서 10% 더 올라가면 아마 그 특정한 이전의 가격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물대가 나오는데 그걸 뚫어줘야 더 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원전이랑 변압기는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쪽은 확실히 강한 것 같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재생에너지가 미국장에서도 좋았는데 좋은 이유가 IRA 수정 법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2차 전지 쪽은 이 32년에서 26년으로 땡겨서 이제 종료하는 걸로 했는데 재생에너지 쪽은 29년도 이후로 스토리가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오늘 국내에서 또 정책주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대권 후보 2명이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재생에너지 쪽은 그게 많이 붙어서 약간은 국내 이슈들이 더 많이 붙은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태양광을 밀긴 하지만 풍력은 그렇게 밀고 있진 않아요. 물론 지상 풍력은 되게 좋습니다. 지상 풍력 되게 좋고 해상 풍력이 안 좋아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의 기조는 풍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태양광을 밀고 있죠. 네. 왜냐면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갈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는 그럼 원전을 왜 좋게 보느냐? 원전은 AI가 발달을 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유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천연가스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버너버라는 종목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IB에서도 엄청 크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연관이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이제 SMR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원전 르네상스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한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원전은 조금 더 아웃퍼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든지 간에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계속 써먹는 레파토리인데 어쨌든 그런 에너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 변압기는 저는 같이 무조건 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스토리야 당연히 좋지. 근데 그러니까 스토리로 받아들여서 센티멘털로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서 그거를 끼워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이냐. 원전 빼곤 다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턴어라운드에서 목표주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CS 윈드는 지금 6.5배인가 그래요. PER. 선행 PER로 보면은. 그래서 되게 낮은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그거에 대한 전망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죠. 뭐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곳에서 넘버가 찍히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얘기가 있어요. 글로벌 피어 그룹에서 뭐 이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좀 못 쫓아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괴리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거 왜 피어 그룹 때문에 우리 못 갈 거 뭐 있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보고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원전은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뭐 BHI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뭐 그런 거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터빈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붙이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허황되게 올라간 건 아니어서 저는 뭐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뉴스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YTN 보니까 그 파리랑 런던이랑 서유럽 쪽도 지금 5월에 기록적인 온도를 기록했대요. 30도, 29도. 그래서 5월 초에 이 온도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무더위 이런 게 또 특히나 유럽은 에너지 부족이니까 훨씬 더 이런 게 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상승 섹터가 아까 재생에너지 있었고 변압기 했고, 오늘 반도체 아저씨한테는 반도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다 얘기했는데. 응? 다 얘기 많이 했잖아. 뭐 또 얘기해. 반도체. 왜냐면 제가 반도체를 슬슬 사고 싶어졌어요. 하이닉스 사든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23만 원까지 오케이? 됐죠? 23까지? 23까지. 왜 또 올라갔어요? 원래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러니까 오늘 봐요. 이게 얘기인데 오늘 엔비디아가 왜 올랐어요?
엔비디아? 거기 네, 사우디에 어. 물건 팔아서. 그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같이 계산해서 언제 맞추냐는데 계산해서 맞춰도 돈 벌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 다른 거니까 100억 불이라는 거 자체가 네. 엔비디아 매출의 5%예요. 잠깐만, 100억 불이. 네, 엔비디아 매출의 매출의 1년 매출의 5%라고. 근데 더 늘겠지. 사우디뿐만 아니라 더 늘겠죠. 그 다른 지역보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국의 비중이 12%인데 이게 한 5% 되니까 이게 늘어나고 중국이 약간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업사이드가 있으면 생겼잖아요. 사우디 쪽에 새로 생겼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도 그 마켓이 오픈된 거죠. 그걸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들어가 있잖아요. 5%를 먹는 거니까 5% 업사이드를 다시 생겨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21만 원 아니고 23만 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삼성은요? 삼성은 오픈됐는데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변화 없고 여전히 한 6만 원 전 고점 6만 2천 원 정도가 일단 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 정도. 소부장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시는. 하이닉스만 혼자 가면은 하이닉스만큼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거 뭐 테크윈도 있고 뭐 삼성도 하여튼 어떤 간에 HBM 쪽은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나머지 것들까지 다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부장보다는 변압기 쪽을 사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있는데 네. 각 섹터별로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 사시고 소부장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도체 쪽을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좋게 보시지 그러니까요. 중립적으로 보시는 편인 거네요. 어이 하이닉스 23만 원 쓰는데 그게 중립적이야? 어이, 엄청난 거지. 김문수 같았어요. 어이, 어이, 잠깐만, 너 그냥 그 아저씨 별로 안 좋아해. 갖다 붙이지 마. 왜 안 좋아해요? 대선 후보인데 3파전이잖아요. 넌 김문수도 안 좋아하고 이재명도 안 좋아하고 이준석도 안 좋아하고 그만두신 그 아저씨 할아버지도 안 좋아하고. 홍준표 좋아하시죠? 아니 은퇴한 사람은 또 내 눈에 없어. 은퇴하면 알겠어요. 난 이번에도 안 안 하실 투표할 거예요? 겁니다. 그 투표장은 가세요. 안 갈 무효표 거야. 던져야죠. 아니 뭐 안 할 거야. 아이, 책 보고 가 집에서 편안히. 알겠습니다. 예, 뭐 얘기하다가 반도체. 반도체는 좀 뉴트럴하게 보시는 편이다. 알겠습니다. 저기 안에 로봇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꽤 로봇 많습니다. 있습니다. 로봇 로봇 있었어요. 있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봤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많이 갔고요. 3.5%. 레인보우도 10% 가까이. 레인보우가 많이 갔지. 네. 무려 4개나 종목 넣어서 제일 많이 넣어놨는데 아이 상한가가 한 게 아니었어. 로보틱스 상한가 왔어. 로보틱스? 로보틱? 작은 종목. 로보티즈. 로보틱스. 로보틱스? 로보티지. 아 미안. 로보티즈 미안해. 로보티즈 이것도 상한가 왔어. 로보티즈 상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큰 거 작은 거 다 갔어요. 맞아요. 제가 뵙기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덜 간다 그랬잖아요. 꼴에 비해요. 그중에 3.5%가. 그럼 이거는 대세가 잡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 다음 주에 컴퓨텍스 타이페이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다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은. 네. 그런 거 많잖아. 뭐 저기 반도체 소부장 다 오케이. 머리 아파. 보노님도 로봇에 대해서 코멘트.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막 재생에너지, 로봇 막 이런 애들이 가잖아. 안 가던 애들이. 그러면은 이게 테마 장세여서 그냥 막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은 장난 진짜 아닌데? 뭐 올리려고 위에 올리는 반도체 건가? 여기 그려보세요. AI. 반도체. AI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 얘기는 나 알지. 근데 이게 아니, 다 그러니까 같이 이게 가는 게 아니니까. 큰 꼭지가 반도체 하드웨어가 그치. 가니까 얘네들이 그렇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니까 가는 거지. 하부 밑에 밸류 체인 낙수 효과. 로봇 뭐예요? 아니 낙스 효과 아니야? 아니 AI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낙스 효과? 아니 AI가 이렇게 발달돼요. 그럼 이거 탑재하잖아요. 거기서 끝판왕이 로봇이라니까요. 나중에 로봇이랑 데이트하고 로봇이 우리 애기들하고 꽁냥꽁냥 해주고 로봇이 반려견처럼 월월하고 같이 가고 이게 한 한다니까요. 20번은 들으면 사람들이 20번 들었어요. 이 이미. 얘가 진짜 엄청 얘기 많이 들어요. 요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저 여기 컴퓨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 로봇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요게 올랐지. 지금 43만 원까지 갔다가 2월 달에 조정. 반토막 났습니다. 24만 원까지. 그러다가 지금 31만 원까지 오늘 10% 올라가지고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연속성의 문제예요. 물어보는 건 이제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쉬고 얻어맞고 한 달 횡보했으니까 네. 이제 가냐? 맞아요. 이게 그게 궁금하지. 기술적. 왜냐면 이거 7조짜리야 지금. 몇백 영업이익 누나보다 덜 나. 근데 7조야. 아이고 크네. 네.
그러니까 이거가 결국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유의미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저 기억나는 게 제가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올 때쯤에 여기. 이게 테마인가요? 아니면 진짜 섹터로 변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테마라고 하셨었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는 이게 진짜 섹터다. 이게 반도체가 가면서 이렇게 그 밸류체인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바뀐 건가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로봇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원숭이 로봇을 항상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깨에 메고 다닌다 했는데, 확실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새로운 공장이 들어가면서 아마 공장이 대부분 다 로봇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이미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조가 더 세질 거고, 하반기 옵티머스가 이제 한 중형차 정도,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것들 아마 많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뭐 집안일에서 설거지라도 만약에 대신 해줄 정도만 된다면, 왜냐면 그 바텐더로 해서 막 술 따라주고 막 얘기하고 오늘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집안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줘도 뭐 지금 로봇 게임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피해 다니고 막 닦고 하는데, 로봇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뭐 전망치들이 워낙 좋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AI로 활용할 수 있는 끝판왕이 로봇이라고 봐요. 기계 왜 자꾸 넣겠어요. 결국엔 움직이는 기계, 로봇 이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초가요? 명예는 쭉 들어봐야지. 모르겠어요. 난 저는 테마주 자체를 아예 몰라. 근데 테마주가 이제는 아니라는 논리니까 다들. 거래량이 수반되면은 테마주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로보티즈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좋아요. 로보티즈. 주봉. 로보티즈 완전 싼 제가 종목 예전에 좀 한 1, 2개월 전에 이거 보실 필요 있다. 하반기에 땡길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땡겨버렸네요. 오늘 진짜 뭐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오늘 많이 상한가스가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이게 거래량이 대거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올해 초에 상품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하는데, 지금도 거래량 대거 수반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주봉도 그렇고 일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 얘만 간 게 아니고 아까 대형주가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 테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변동은 여전히 있죠. 이게 다 갑자기 또 4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변동성은 이 자체가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 목표 주가는 사실은 옛날에 나왔을 때 5만 원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도 오래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말이 땡겨져서 그랬을 뿐이지. 그러면 이게 단순한 테마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른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반도체 했고, 거기 재생에너지 했고, 변압기 했고, 변압기 했고, 뭐 유리기판 버리고, 저기 방산조선? 방산조선? 오늘 사실 저기 한국항공우주도 5% 올랐고, 뭐 어느덧 뭐 92,000원에서 떨어지다가 9만원 다시 회복했어요. 카이도. 그리고 저기 뭐냐 밑에 뭐가 있었지? LIG는 오늘 현대로템? 조금 약간 좀 그랬고, 어쨌든 뭐 조선방산 아무거나 짧게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저 수급이 되게 좋아요. 외국인이 조선 보시면 외국인 수급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두 산업 모두 다 리포트가 너무 좋게 나와요. 계속. 네, 그래서 좀 약간 팔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뭐 괜찮겠지, 약간 단기 조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산업이 안 꺾였으니까 지금 미래 전망이 너무 좋잖아요. 넘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수가 안 눌리고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 얘네들도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얘네들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힘이 약하니까 여기서 차익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던 건데, 이렇게 뭐 수급 막 4천억씩 막 쭉쭉 맨날 들어와주고 하면 안 팔아도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제약바이오 큰 것들 100조 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힘을 내거나 삼성전자가 힘을 내지 않으면은 뺏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방사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11페이지 요거 잠깐 30초만 얘기하고 말게요. 내일 현대로템 실적 발표되는 거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현대로템이 경고마저거든요. 근데 실적은 잘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있어요 지금. 내일 오후 2시. 지금 1,900억인데 기대치는 2,000억 이상은 기대되고 있는데, 얘네가 폴란드에 K2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또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한번 팔더라도 그거 보고 팔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LIG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LIG인데 저는 이게 딴 얘기인데 저번에 하이닉스 얘기했지만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보너스를 너무 안 준대.
작년 역대 최대로 했는데 작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전년보다 더 줄었다. 그래서 노조 난리치고 뭐 그런다는데 이건 뭐 이 회사가 나 관계 없지만은 잘 되는 거 막 밀어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옛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사는 아직 룸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어저께 하고 왜 다른 얘기냐? 다시 얘기하는데 삼성전자하고 다른 섹터 아까 현대 제약바이오 같은 게 가면은 이거 분명히 이 실현 나와요. 근데 아직 확실히 안 됐으니까 미뤄지고 있다 이 실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좋았으니까 상승 섹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 하락 섹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1분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안 길어요. 요거 앞에 보여주세요. 캐리어. 요게 팀버랜드에서 나온 정품 캐리어거든요. 근데 멋있다. 17만 원짜리를 99,000원에 드려요. 몇 개를 드리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일 왼쪽에서 큰 거. 네. 28인치 그거 하나 드리고 큰데. 그리고 맨 왼쪽에 작은 거 20인치 기내용 저거 드리고 자물쇠까지 같이 드려요. 와. 근데 99,000원. 이 세 개 진짜 합해서? 괜찮다. 아니. 왼쪽 오른쪽 두 개. 두 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24인치거든요. 네. 저게. 가운데 있는 거는 59,000원 추가하면 저것도 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99,000원만 내면은 왼쪽 오른쪽 거 가져가고 네. 59,000원 더 내면 가운데 거까지. 어떻게? 근데 가운데 거는 제 생각엔 필요 없을 것 같고 99,000원 내고 양쪽 거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건 그냥은 짐칸 싣고 이거는 또 기내용으로 그렇죠. 끌면 되니까. 진짜 싸죠. 172,500원짜리를 99,000원에. 근데 단점이 있어. 뭐예요? 딱 250세트 한정이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오프닝벨에서 많이 팔려가지고 얼마 안 남았고 여행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 네. 출장, 캠핑 요거 다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캐리어는 한번 딱 가지고 있으면 요거 오래 씁니다. 그래서 싸게. 근데 이거 뭐 리퍼 뭐 이런 제품 아니에요? 새 제품입니다. 새 제품 맞나요? 새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게 그래서 왜 이렇게 싸지? 이게 무겁나 이랬는데 무거워요? 가벼워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오. 새끼손가락. 엄청 가볍습니다. 예, 혼자 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캐리어 이렇게 하나 드리고요. 데일리 슈즈 락포트 거 하나 저희가 드립니다. 129,000원 거의 13만원짜리를 7만원에 드립니다. 78,000원. 데일리 슈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하디 편한 캐주얼 신발 지금 나오고 있죠. 남녀 공용이고요. 충격 흡수와 쿠셔닝이 뛰어나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안 되는 유연성과 초경량, 운동화처럼 편안한 착용감인 락포트입니다. 데일리 신발 강력 추천이고요. 락포트를 한 번도 안 신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신은 사람은 없다. 민준 씨가 그 예입니다. 예. 맨날 신어, 맨날. 네. 엄마가 락포트 아니면 안 사줘요. 발이 편하니까. 몇 살? 저요? 네, 몇 40. 왜요? 엄마가 사줘요? 엄마는 뭐 항상 엄마지 뭐 내가 뭐 팔 쓴댄다고 뭐 달라. 엄마를 사드려. 엄마는 집에 와 있는데 신발 필요 없어. 안 나가. 밖에 안 나가는데 무슨 신발이 필요해. 신발이 없어서 안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발 많아. 양말에도 또 어떻게? 양말은 사드릴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락포트 공용 슈즈 그리고 팀벌랜드 하드케이스 캐리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하락 섹터에서 좀 의미 있는 게 몇 개 있어. 하락 섹터요? 꼭 얘기해야 2차 전지.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요. 알테오젠도 있고. 하락 섹터 한번 볼까요? 오늘 종목은 많지 않은데.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뭐 AI 의료, 루닛이 갑자기 장 초반에 한 9시 반에 쫙 떨어지더니 실적이 안 좋았어. 좀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실적에다 유증질환이 있었어요. 유증질환까지 유상증자 풍문의 주가 급락, 악성 루머,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증에 지금 최근에 몇 조 단위로 너무 당하고 있어서 놀라지. 무서운 거죠. 예, 오늘 하락 3대장 루닛, 펩트론, 알테오젠. 얘네만 없었어도 이제 코스피 상승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예, 아쉽습니다. 하나씩 잡고 이야기를 해 보실까요? 루닛, 펩트론, 알테오젠. 본원님부터. 일단 뭐 비만은 저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도 약간이나 해서 뭐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알테오젠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특허나 이런 것들에서는 뭐 문제 없다고 또 결과값이 나왔고 좀 억울하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가인화에서 뭐 키트로다 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쪽은 다 기술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잖아요. 저는 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오히려 눌렸을 때 좋은 기회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AI 의료는 아까 이제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쨌든 유증에 대한 이슈가 좀 컸었고요.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결하게. 김장우 본부장님도?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알테오젠 오늘 빠진 것이 저거 이슈 컨선이잖아요. 그 뭐냐면 얘네들이 약가 인하가 얘네들도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얘네 SC 제형이라는 것이 신약으로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신약으로 취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초안하고 처음에 했던 거 이번 초안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런 우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회사는 이제는 그거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다시 공고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에 관련되는 또 동급의 회사가 한 20몇 프로가 폭락을 했거든. 머크는 뭐 덜 빠졌습니다만은 근데 머크랑 비슷하게 빠져서 저도 까리까리한데 요거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조금 걱정이었고요. 일단 알테오젠은 근데 악재가 항상 있었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가 인하도 사실은 뭐 모르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한가 네. 약간 이런. 물론 미국이 더 빠지면 그 주식이 더 빠지면 할로자임하고 머크가 이것 때문에 더 빠지면 그러면 이거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덜 빠진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신경이 좀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팩트인 건 맞다. 제가 그만 전해드리고 저도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애널리스트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한 이유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보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저기 2차 전지에서 그 포스코 퓨처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시가총액 9조 이하로 내려갔어요. 뭐 상당한데 요거 하나증권에서 나온 거 제가 와닿아서 말씀드려요. 예, 좋아요. 하나증권 이거는 일단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3년 전만 해도 투자를 망창한다. 매년 뭐 망창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했는데 그때 보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앞으로는 수요에 맞춰서 한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데 주가가 미리 빠져. 주가 한번 보실래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부 들었어요. 진짜 수요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투자는 조심스럽게 한다. 한 3년치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은 캐파가 이제 가동이 높아지는데 이 주가는 말이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내년도까지 PER이 한 4, 50배이기 때문에 금방 안정화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얘네들이 하려는 캐파를 완성해가지고 뭐 PER 한 20배 정도 질 수 있거든요. 단가도 한 좀 때리고 하면은 한 12조 정도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빠지면은 아마 안전 마진이 어느 순간에는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숏하는 거는 만약에 짜증나서 숏하는 거는 이득이 없을 것 이미 이득이 아니고 개판일 것 같아요. 지금 8조 5천 원이니까 이게 만약 8조 정도 된다 그러면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좀 애매한데 진짜 2차 전지를 진짜 테슬라 잘 되고 결국은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한다면은 좀 조금 길게 한 6개월 보면은 LNF를 계속 와치 리스트에 넣을 필요가 있다. 같은 개념으로서 LNF도 할 수 있는데 다만 LNF는 모기업이 왕창 서포트를 안 받으니까 유상증자하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와치만 하시는 거고 포스코 퓨처는 포스코가 땡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상증자 끝나고 한두 달 지나면은 안정화는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트리거는 조금 여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면 LNF 이것도 여기서 파는 거는 이상하다.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1년 반 만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락섹터 2차 전지 했고 제약바이오 했고 또 뭐 했지 아까? AI 의료 AI 의료 했고 의료 했고 없죠. 나머지는 정치 정책이라서 넘어가도 되겠네. 네. 끝. 제약바이오는 갈 것 같으면서 저거 참 그렇네. 그러니까 역시 장이 너무 좋으니까 코스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제약바이오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알겠습니다. 특징주 쓱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는 뭐 이런 내용들, 뭐 파마 리서치 뭐 주가 거의 뭐 이제 우주를 뚫어가고 있죠. 네.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 포스코 퓨처엠, 하이닉스 뭐 다 우리가 커버를 했던 이야기들. 네, 거의 다. 네. 네, 코스맥스도 되게 좋았고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바로 해 볼게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늘 한마디. 자, 보노님부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좀 뭔가 뚫어버리려고 어. 외국인 전사들이 돌아온 느낌. 미국서 느낌 나지 않아요? 미국 불구라 소리 불구라. 아, 2차 대전 포스터 같아. 가자. 기세 등등. 중요한 건 여기 바닥을 뚫고 올랐다는 거죠. 빨간 어떻게 올라왔지? 손으로. 손으로? 지수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왕 하고 올라오는. 오케이. 기세 등등. 네. 사실 5월 달로만 놓고 보면 지금 안 오른 주식이 없어요. 그렇지. 절대가 없어. 코스피에서, 맞아요. 코스닥에서 다 올랐죠. 진짜 5월 달에 오케이. 기세 등등. 김정현 본부장님은 오늘의 네, 한마디. 아주 간단합니다. 네. 24페이지. 네. 24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열심히 해야지. 오늘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도 뛰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걷고 내일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뛰는 게 점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계속 걸으면은 언젠가 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그 올라가는 각도가 아주 그냥 점프 아니라고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걸으면서 다음에 점프하기 직전까지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일 뛰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다음 날 하는 건데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 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일 확 갑자기 뛰려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걸어놔야지 그 다음에 도약하는 것도 차근차근히 도약도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급하지 않게.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뛰지 않고 있잖아요. 차근차근히 가고 있으니까 방향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끝.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가 까지 들어봤고요. 네. 네. 면박대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진짜.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면박! 빰빰빰빰. 아하, 제가 어제 바보 짓을 했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민트가 네. 어제 강력한 의지로 하이닉스를 뺐습니다. 왜냐, 저는 20만 원만 생각했고 어제 20만 원을 장중에 터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우디에 연락할 사람이 있었어야지. 있어? 사우디? 압둘라? 하빕. 사우디. 없어가지고 네.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79% 수익률이고요. 민준 씨가 좀 아쉽네요. 어제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0.28% 조금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이 중요하겠네요. 요거는 두 분 의견 짧게만 들어볼게요. 요거는 네. 기술적이니까 본호님한테. 자, 신영. 오늘 그래도 어제 밑꼬리에서 말아 올려가지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상한가는커녕 오늘 이제 3.2% 마이너스로 끝나게 됐는데 네. 요런 추세가 되면 버리는 게 맞죠? 그쵸. 5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8,000원대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10만 5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10만 한 3천 정도 해서 끝낸 라인을 좀 생각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일선은 10만 3천원인데 좀 러프하게 보더라도 98,000원 깨지면 추세가 이탈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단기 랠리, 단기 과열에 따른 좀 차익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준이는 언제 플러스 한번 보여주노? 아이디가 팩폭. 팩폭이야. 아이디까지 완벽하네. 완벽하게. 오늘 제가 칼춤 한번 추겠습니다. 약속해, 내일 보여드린다. 네. 내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신영은 털고 갑니다. 오케이. 아하. 과거는 과거일 때. 예, 그렇죠. 잊어버려야 돼. 맞아. 현실에 순응하는. 잘했어. 그렇죠. 진짜 잘했어. 신영증권 저거 손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 메꾸면 돼. 메꾸면 돼. 멘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은 네. 칼춤을 추는데 칼춤을 춰. 어떤 칼이냐? 이거 제 거 아니죠? 오! 말도 안 돼. 그런가 보다. 이거지. 이거 아니죠? 제 건데.
한진칼? 그럴 것 같았어. 한진칼 하려고 틀어놨는데. 오늘 나 어제 하고 싶었는데. 어제 했으면 키가 났지 아주. 한진칼 하고 싶어? 아 그럼 해요. 한진칼 하세요. 저 하나 더 있어서 둘 중에 하나였어. 하나 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도 레인보우인데. 뭐야? 삼양식품 레인보우 한진칼 적어놨는데. 둘 다 포트 같이 더요. 그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 이거 한진칼 좀 요 중에였는데 사실 한진칼을 하면 욕을 먹을까 했는데 시총이 10조나 되니까 어때요? 레인보우 한진칼? 아니 근데 아무리 가랑 대전이지만 다른 것들 지금 신고가 가는 거 맞는데 네. 그러다 삼양도 넣었잖아. 삼양? 삼양식품. 그건 제가 삼양식품. 그 편입 때문에 오늘 더 간 것 같은데 MSCI 그렇죠. 뉴스 나오지 않았나? 일단 우리 민준 앵커가 먼저 골라요. 그리고 나서 고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K 밸류업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서로 머리치 잡고 싸우는 게 제일 좋은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진칼이 오랜만에 좋은 먹잇감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겹치니까 겹쳤어. 조금 좀 힘들고 네. 한진칼은 그럼 빼자. 그래. 응. 상한가. 정정당당. 이제 앞으로 그럽시다. 상한가 가고 늦지 말기. 에이 그건 안 돼요. 아 PD님이 이거 이제 좀만 하고 그만한대요. 이거 재밌는 레인보우예요 그럼? 네, 저는 레인보우 갑니다. 저는 삼양식품 할게요. 네. MSCI 편입돼가지고 네. 오늘 100만 원 찍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황제주 등급에 있어서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아. 삼양식품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칼춤 추면서 오늘 확 뒤집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같은 종목 들고 와서 좀 그렇고 네. 삼양으로 그렇게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레인보우 양보하겠습니다. 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리고 삼양식품. 삼양식품. 종목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저는 신형을 가져가겠습니다. 뭐였다. 난 오히려 괜찮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양으로는 레인보우를 못 이겨. 오케이. 제 생각에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하는 건데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런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한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저는 가겠습니다. 삼양으로 레인보우 이길 수도 있어. 예, 이길 수도 있어. 난 개인적으로 다른 걸 추천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들 안 들을 거니까. 신형 더 갈 것 같다. 왜냐면 이 거래일 동안에 이제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신용미수 털고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이틀 동안 레인보우가 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만 올라오고. 그래서 삼양은 어쨌든 다시 상승할 확률이 좀 있으니까 퍼센테이지 좀 줄여 놓기만 하면 왜냐면 지금 종목이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신형이면 해볼 만하다는데? 어. 형 믿고 간다. 네, 믿고 갑시다. 간다. 신형 간다. 오케이. 신용을 간다고요? 신형, 삼양 둘 다 시옷 이응입니다. 에이. 삼양, 신형 조합이 좋아요. 네. 오케이. 예. 종목 명이 중요한 거지. 오늘 봐봐. 삼성이 그거 뭐야 플랜트 그 인사하니까 오늘 삼성 공조 오르잖아. 아무런 상관없는데. 중요하네. 진짜 관계없는데. 종목명이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신형이랑 삼양 들고 가고요. 민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1로 붙어보자. 네. 죽어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죽여보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철 박사님의 이게 뭐죠? 근데 세미나 중국에서 바라본 미중 관세 전쟁. 미중 관세 전쟁으로 영향을 받을 투자 유망 업종은 여러분 관세 전쟁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90일 그냥 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4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 대표 전문가 이철 박사님을 모시고 전략 방향성과 그 영향, 유망업종 탐구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에 달아놨고요.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2600 중반까지 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박수 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